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저는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사실 저 역시도 당연히 인생을 처음 살아가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어서요. 저 같은 사람은 왕 인생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또 깨달은 부분들이 훨씬 더 또 여러분에게 더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알찬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마음에 대한 어려움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상담하면서 보니까요,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제가 집대성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강의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면 많은 것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강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꾸꾸꾸! 자존감을 북돋게 만드는 책과 영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도전 정신으로 좀 무장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6살 도전의 증거라는 책, 지금은 좀 절판이 되어서 안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영화 배우 배두나 씨하고 좀 많이 닮았는데요. 되게 야리야리하게 보이지만 야마구치 에리코라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정말 깊은 감동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는데요. 어렸을 때는 지기 싫어서 싸움에서 지기 싫어서 싸움하려고 유도를 하고 남자들하고도 대련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또 국제 구호단체에 가서 세상의 사람들을 돕겠다 이렇게 해서 국제 구호단체까지 들어갔는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이런 행위는 안 하고 거의 다 사무적인 일만 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이제 방글라데시로 가서 그 실정도 보고 현지 탐사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절대 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 돈을 주기 시작하니까 가득 몰려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요원이 그 택시 태워서 이제 보내줬는데요. 호텔에서 이틀 내내 울다가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말만 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아무것도 못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요. 국제 구호단체 일을 그만두고 방글라데시로 들어온 거예요. 기적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글라데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제품을 만들어서 프라이드를 올려주겠다. 이야, 이 여성의 도전에 나가는 것은 감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청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청년이 50대, 60대도 청년이라고 마음 품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도 환영합니다.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정도로 무모한 도전들이 자존감을 키워낸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절대 긍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스맨의 나오는 영화 진 캐리의 이야기도 뭐든지 예스 예스 하면서 벌어지는 긍정의 문제를 반대로 이제 패러디한 영화이긴 하지만요. 저는 이 김성환이라고 매트라이프에 계신 경영 지금 전무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이 이제 세일즈맨으로 있을 때 자기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진빚이 있는데 빨리 이제 돈을 벌려고 하면 세일즈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세일즈맨으로 뛰어든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그래서 이 짧은 책인데요. 세일즈맨의 책들이 조금 가벼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도 저는 되게 가벼우면서도 깊이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절대 긍정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물을 끓게 만드는 것은 1도의 차이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긍정 마인드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가 자기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겠죠. 누가 봐도 내가 봄 세일즈맨이니까 내가 구두 닦기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야 택시 기사분이 세련되게
쫙 복장 입고 카페 쫙 깔고 이러면 여러분 놀라듯이 자기 직업에서 자기 이미지를 스스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가 무엇보다도 몸이든 마음이든 그리고 지식이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성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가요, 심리학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뻔하게 제 책을 이렇게 올려놨네요. 정말 기대하고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요. 좋은 출판사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그 책이, 그 전에 책이 거의 뭐 10만 부 가깝게 나갔던 책이었었는데 요즘 시대에 책을 워낙 많이 안 읽으니까 아쉽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쓴 책이니까요. 여러분이 좀 시간 되신다면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이제 드리고자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보카도처럼 좀 단단한 마음의 중심이 되는 그 씨앗을 여러분 안에 담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단단함이 뭐냐? 그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에 대한 심리 공부를 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심리, 나를 둘러싼, 여러분 세상을 둘러싼 게 다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마음을 쌓기 위한 이야기로 해서 아보카도 심리학이라고 조금 멀리 갔지만 아보카도 심리학만 꼭 읽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심리학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제 마음에 1도 관심이 사실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많이 줬고요. 또 당연히 저 자신에게도 상처를 많이 주고 저도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심리학책을 관심을 가지고 한 200여 권 정도 읽다 보니까요. 조금 사람이란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역시도 그렇게 심리학 공부 꼭 한번 해보시기 권합니다. 전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읽고 싶은 책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들 한번 읽어보시기 권합니다. 여덟 번째가요, 인생을 엄청나게 대단한 걸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도 마찬가지예요. 막 엄청나게 커서 뭐 내가 각성해가지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삶은 1도의 차이예요. 1도의 각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화 더 파워 오브 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20, 30년이 지난 영화인데요. 지금 보셔도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예요. 맷 데이먼이 아마 젊었을 때 여러분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맷 데이먼이 굉장히 아프리카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희망을 많이 줘서 레인메이커라는 닉네임을 얻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련과 역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건투를 가르쳐 줬던 하인이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변화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 하지만 그 시작은 한 사람의 힘이다. 폭포도 한 방울의 물로 시작된다.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물론 한 방울의 물은 땅에 금방 스며들겠죠. 두 방울도 금방 스며들겠죠. 세 방울도 금방 스며들 겁니다. 10방울도 금방 스며들 겁니다. 하지만 100방울, 1000방울, 10,000방울이 되는 순간 달라질 겁니다. 물이 어느 정도 고이기 시작할 거고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엄청나게 크게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1도 작은 결심이에요. 우리가 작은 결심을 해서 바꿀 수 있느냐? 잘 안 바뀌어요. 하다 보면 작심삼일처럼 실수하고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면서 내 삶의 각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담배를 한 20년 정도 폈다가 이제 끊었는데요. 너무 빨리 펴서 고등학교 때 반성합니다. 폈다가 지금 끊은 지가 벌써 또 20년 정도 됩니다. 뭐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첫째 때는 못 끊었는데요. 둘째 공주님 태어날 때는 공주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죠. 그때 읽었던 책이 이민규 교수님이 쓴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책이었었거든요. 목표를 짧게 잡는 거예요. 담배를 영원히 다 끊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중독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도 끊어봤어요. 근데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배를 제가 이야기해서 이걸 좀 곡해할 요인도 있긴 하지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목표를 좀 짧게 잡는 거예요. 저는 목표를 이제 하루 끊는 걸로 이렇게 잡았어요. 심지어는 반나절 끊는 걸로 잡았어요. 오늘은 낮에는 안 핀다. 밤에는 핀다. 이렇게 하고 밤이 되면 오늘은 안 핀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이 되면 하루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하니까 이게 2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경우에도 물론 중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진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막 한번 무너졌을 때 영원히 무너진 것처럼 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내가 커피 마시듯이 즐겼구나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제 생각하면서 큰 대세는 비흡연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20년이 지난 거예요. 제 아내도 깜짝 놀랐더라고요. 담배 그렇게 많이 피다가 끊었으니까 제일 잘한 행동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저는 담배 끊은 걸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대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을 실천해서 꾸준하게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높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작은 걸 이제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거대한 성취가 아니라 여러분 작은 분야라도 최고라는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학교 내에서 뭐든 간에 우리는 학교 성적만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제 쳐보는 것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분명 도움이 되겠죠. 근데 공부가 좀 안 맞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만약에 그렇다면 축구나 야구나 스포츠나 예체능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제가 못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나 취업이나 일을 해봤을 때 공모전 했을 때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봉사활동이든 대외적으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안 맞아? 그럼 여행이나 등산이나 해보면서 기타 작은 성취감을 느껴보는 거예요. 등산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산 정상까지 한 꼭대기까지 가보는 거예요. 남들은 쉽게 가는 작은 산이라도 일단 그거부터 정복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뿌듯함이 쌓이거든요. 작은 성취감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취 경험을 처음부터 엄청나게 에베레스트를 가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작은 동네산부터라도 하나씩 올라가듯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작은 성취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자존감을 키워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10번째가요. 좀 불행하고 우울한 이런 영화보다는 그런 책보다는 조금 더 유쾌하고 즐겁고 물론 그런 영화를 다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음악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즐거운 좀 긍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도 좀 많이 늘리셔야 되는데요. 저는 영화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압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영화는 압축을 하잖아요. 물론 요즘 OTT 서비스가 많아가지고 드라마를 많이 보기도 하는 분들도 많죠. 저도 오징어 게임부터 해서 한번 보니까 멈출 수는 없더라고요. 다 보긴 했지만요. 그렇지만 영화가 정말 인생을 압축하거든요. 여러분 책 안 보신다라면 저는 영화 좀 많이 보시기 권합니다. 저는 영화를 한 5,000편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제 불행한 인생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사실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1년에 100편씩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봐왔었는데요. 앞으로도 영화 관련한 책을 제가 한번 써보려고 하니까요. 기대하고 또 유튜브로도 올릴 테니까 기대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자존감 올려가는 이런 영화들 많이 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인생은 아름다워 제 인생 영화 첫 번째고요. 패치 아담스나 저는 애니메이션 보는 것도 아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비현실적이지만 극도로 이제 극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훈이 숨어 있는 교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먹왕 랄프 이런 것도 나는 나로서 자연스러워 이런 말들이 되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또 좋습니다. 영화를 이렇게 봐오셨으니까 이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남의 영화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영화예요. 막 사람들이 막 극도로 환호하면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런 이미지들 뿌듯하게 여러분이 칭찬과 인정과 자신감을 느꼈을 때 그런 찰나적인 영화들 우리가 뭐 유튜브 봐도 5초 하면 바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5초 만에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아주 촘촘한 여러분만의 영화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공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행복했던 순간이라든지 여러분이 상상하는 미래라든지 누군가를 어떤 도와줬던 경험, 칭찬, 지지, 인정, 만족했었던 행복했었던 어떤 순간들 미래 어느 날 성공한 모습 이런 것들 보면 막 이런 뿌듯하잖아요. 이걸 이미지 트레이닝인데요. 스포츠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미지로 이미 내가 완성한 것처럼 완수한 것처럼 금메달 기록을 만든 것처럼 트레이닝을 하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는 근데 흔하게 생활을 쉽게 해버리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가요. 조금 가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김태형 심리학자님이 쓴 이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이 책을 보고 되게 많이 반성하기도 하고 자극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냥 무조건 돈이면 최고고, 그리고 자존감도 마치 뭐 어떤 플렉스처럼 뭔가를 많이 가져가지고 자랑하면 이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런 걸로는 진정한 자존감이 안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존감은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수립해서 이 사회의 정의와 가치를 구현하는데 내가 한 어떤 행동이 이 사회에 조금 의미를 더하고 가치를 더하는 행동을 해야지만이 진정한 자존감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되게 마음에 많이 다가왔어요. 저도 역시 살아있는 동안에 저도 이제 서울 생활을 다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제 고향인 부산에서 정말 훌륭한 인재들, 물론 전국으로 앞으로도 제 몸이 허락하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지만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인재들 양성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역시도 조금 내 삶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더하려고 하는 행동과 노력들이 중요하겠죠. 자,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12가지만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하고 오늘 강의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무리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끝까지 지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학대하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들 중요하다. 두 번째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최대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글라스도 낄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자유로부터 시선으로부터 여러분이 내 눈을 보고 왜 저거 훑어보느냐 자꾸 보느냐 이런 분들이 댓글에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 시선으로부터 이런 것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네요. 패션 스타일을 바꾸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스피치 능력을 키워나가는 부분들도 아주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밝은 표정, 세련된 외모, 자신감 있는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여섯 번째가 듣고 싶은 칭찬,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잖아요. 저도 많이 받고 싶거든요. 칭찬받고 싶은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거죠. 안 해주더라도 여러분은 계속 세상에 씨앗을 뿌려나간다.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멘탈력을 우리가 키우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줄 수가 있겠죠. 조금 무마할 정도의, 특히 여러분 젊었을 때 그런 무마할 정도의 이제 도전 정신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지금 다 이야기 못했지만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도전들, 열차를 세웠다거나 12차선을 뛰었다거나 다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도전 정신을 젊었을 때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덟 번째가 절대 긍정의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요. 아홉 번째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1%, 1도의 각도를 바꾸면서 삶에 적용을 해서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열 번째가 그냥 조금 기분 좋은 영화, 음악, 취미, 만난 사람들도 좀 유쾌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하시고 일상도 조금 즐기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 했었죠. 우리가 영화처럼 5초 영화, 3초 영화 만들으셔가지고 다운됐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업 할 수 있는 영화들 만들어 보시고요. 12번째 마지막으로 이 사회에 조금 더 가치를 보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자존감을 높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글라스 계속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벗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모죽이 아주 고급 죽순을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모죽순이 한 5년 동안 하나도 안 자란다라고 합니다. 근데 5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이제 새순이 듣고 나면 하루에 30cm씩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쑥쑥쑥 자란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울산에 제가 그 국가정원 갔었는데요. 와, 대나무 정원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울산에 못 가보신 분들은 지금 빨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순천만 정원은 지금 돈을 받잖아요. 울산은 아직 돈은 안 받더라고요. 너무 밤에 가니까 또 낮에 갔다가 또 밤에도 가봤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부모가 어떻게 했던 교사가 어떻게 했던 세상이 어떻게 했든 간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쑥쑥쑥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 대학생인 아들이 있는데요. 너무 걱정을 하길래 중학교 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사고만 치고 막 그래서요. 제가 괜찮다 그래도 엄마가 할 일, 부모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때 그러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아직도 모자란 게 많죠. 사람은요, 깨닫고 내 삶을 바꾸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저도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아직도 처리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하고도 조금 더 진지하게 오늘의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오늘 좀 가볍게 철 안 든 제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했다. 저도 지금 오늘 강의가 다 끝나가고 있어서 잘했다. 이거 언제 다 촬영하나. 처음에 강의도 거절할까 이렇게 생각도 있었지만 제가 끝까지 한 것도 이거 한번 이 프로젝트 끝까지 한번 여러분한테 자존감의 씨앗을 대한민국의 자존감 좀 키워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영상도 제가 찍은 거니까요. 정말 잘했다. 혼자 이렇게 터닥거려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강의가 좋았다라면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유튜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앙리 까르띠에 브루송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 사진에 이름을 안 붙이는 거예요. 지금 저 아이가 뭘 하고 있냐면 와인을 이렇게 2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커다란 와인. 그걸 든든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이는 원래 이제 술이라는 것을 마시거나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와인 재배하는 데는 보니까 어린아이도 와인을 먹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자존감, 높은 자세, 다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보니까 그 줄넘기 대회에서 1등 하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세가. 이런 것처럼
사진 세계를 굉장히 색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이제 작가로 유명한데요. 저는 훨씬 더 감동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아주 유명한 대표 작품 중에 하나가 생 라자르 역 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원래 꿈이 사진 작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구도를 잘 잡으려면 사진을 찍어보면서 구도 잡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로 이제 라이카 카메라라는 칼라가 나왔을 때도 흑백 카메라를 계속 고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카메라로 구도를 잡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공이 아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사회를 졸업해서 취업을 했는데 직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뭐 내가 마음에 안 들었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 일에 한번 성실히 임해보는 거예요. 충실히 한번 임해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커리어 코치라는 직업을 한 20여 년째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제 업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좋은 직장을 못 들어가고 자충우돌하면서 겪었던 제 진로 갈등과 경험이 저에겐 큰 자산이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전혀 다른 직업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만의 직업들을 찾아 나갈 수 있으니까요. 주어진 것들 한번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기회가 따라온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진석 교수님이 죽기 전까지 절대 버리지 않아야 되는 두 가지를 오늘 마무리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 누가 뭐라고 말해도 두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사랑. 절대 잊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이 한 강연에서 했었는데요. 되게 기억에 오랫동안 남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역시도 자기 자신을 무한하게 신뢰하시고 무한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책 제가 이렇게 5권 추천드렸고요. 그 중에 한 권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책들도 오래된 책들도 있긴 하지만 요즘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고 감동했던 책들만 올려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이였을 때 읽고 감동했던 책들이었습니다. 자존감 높이는 데 도움되는 책들이니까요. 이 책들도 참 재밌고 유용한 책들이 많습니다. 은근슬쩍 저 책은 기억이 냈지만 여러분이 선택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모든 책들이 다 도움되는 책들이니까요. 항상 우리가 유튜브나 이렇게 강연을 들으면 되게 쉽게 쏙쏙 들어오잖아요. 책은 쉽게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재미도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깊이 있게 보려고 하면 책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책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당연히 여러분 그게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중에서 많은 걸 다 적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꼭 진짜 오늘부터 실천해야 될 행동들을 딱 다짐을 하시고 그걸 꾸준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씩 다 붙어 나가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꼭 실천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어떻게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있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메일로 제가 연락처하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메일로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제 블로그나 카페나 유튜브로 이렇게 주셔도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어떠셨나요? 누구보다도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또 심리학책도 저렇게 한 200여 권 정도 읽으면서요. 제가 갈등해왔던 경험들을 어떻게 스스로 해소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최대한 압축해서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방대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신다면 저보다 훌륭하게 더 인생을 살아나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왕 인생이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우영우 포즈.